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 증시 코스피가 1년 반 동안이나 하락하고 있는 이유, 내일도 하락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참고로 녹화하는 날짜는 6월 2일 일요일이고요. 내일도 하락할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드는데, 아무튼 1년 반 동안 코스피가 하락했던 이유를 좀 다뤄봤습니다. 복습하자면 1번 이유, 연방준비제도의 과도한 긴축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1번인 연방준비제도의 과도한 긴축은 이제 다음번에 다룰 내용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이 그나마 좀 설명하기도 쉽고 여러분 이해하기도 쉽고 좀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갖고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뉴스나 이런 거 하도 많고 분석도 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뭐 많이 알고 계신 분들, 미중무역 분쟁에 관해서는 아마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요, 이제 그 남들이 잘 다루지 않는,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잘 다루지 않는 그 미중무역 분쟁이라는 거 내용 안에 좀 숨겨져 있는 이면을 좀 들여다보려 그래요. 미중무역 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 무역 분쟁이라는 그 커버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패권을 갖고 오겠다는 패권 전쟁이에요. 패권 전쟁. 옛날 같으면 어떤 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패권 전쟁이라는 얘기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나라가 상대방 나라를 뭐 완전 쌈싸 먹기 위한 그런 게 패권 전쟁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은 2020년대가 202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어떤 대규모 전면전을 통한 대규모 진짜 총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은 더 이상 이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지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나라의 패권을 갖고 오려면 지금 남은 방법은 바로 이제 경제적인 수탈을 통한 방법이 있겠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자, 어차피 결론은 뻔해요. 뭐 다 아시죠?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뭐 언제 이기느냐가 문제지. 어쨌든 간 미국이 이기는 건 변함이 없고요. 자, 그러면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경제적으로 쌈싸먹을 건데 이 어떻게 쌈싸먹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얘기할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수익의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바로 환율이에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율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례라면 옛날 역사를 보면 되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85년도에 일본이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자꾸 이제 기어오르니까 여기서 이제 일본을 박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플라자 합의의 내용이 엔화를 절상시키는 게 이 플라자 합의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보시면요, 250엔에서 엔화가 무려 한 2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 120엔 정도 되죠? 반토막이 났어요. 이 뒤에 이렇게 환율이 절상되고 나서 250에서 120엔 정도까지 절상되고 나서 일본 경제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일본 GDP예요. 85년도가 여기쯤 될 겁니다. 여기 피크점. 여기 정도? 환율이 절상되기 시작하자마자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해서 일본의 GDP는 급속히 성장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지금 알고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당시 버블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버블이 만들어졌고요. 이 버블로 인해서 일본은 사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도 잃어버렸어요. 지금 최근에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는데요. 이 GDP 상태를 보면은 이거는 결국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죠? 좋아진 거는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거 GDP를 보세요. 그런 게 좋아진 거지. 이건 사실 그죠?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잃어버린 35년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환율을 건드리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일본이 85년도에 그 미국과의 환율 협약을 통해서, 환율 협정을 통해서 한 방 먹은 뒤로 현재 40년째 잃어버리고 있죠.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에도 중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건데요. 단지 이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몇 가지 차이, 아주 소소한 차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냐면은 이제 당시 85년도에 일본은 일본의 우방국이었고요. 지금 중국은 미국의 우방국이 아니죠. 미국과 아주 적극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좀 약간 적대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는 어느 정도 좀 과정이 순탄했죠. 협의까지 과정이 순탄했는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은 상당히 그 협상 과정에서 잡음이 많습니다. 그게 일단 하나의 차이점이고요. 자, 뭐 별거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 주식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협상 과정이 동맹국과의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찌그덕찌그덕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경제적인 사이즈예요. 경제 사이즈 뭐 이런 것 때문에 엔화는 당시 반토막이 났다고 지금 방금 자료를 보여드렸죠. 엔화는 반토막이 났지만 위안화는 반토막까지는 안 날 겁니다. 이게 지금 위안화입니다. 이게 위안화인데 현재는 6.9026 써있네요. 그죠? 1달러에 6.9026위안인데 글쎄요. 이게 옛날에 플라자 합의처럼 반토막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분명히 좀 시리어스하게, 좀 심각하게 좀 절상이 되긴 되겠죠.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 어떻게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미래에 대한 이제 미래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패권을 갖고 올 건데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패권을 갖고 올 거다. 어떻게? 환율을 건드리겠구나. 그럼 위안화 환율은 어떻게 된다? 위안화 환율은 절상될 것이다. 위안화 환율이 절상되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85년도에 일본을 또 한번 볼게요. 자, 일본입니다. 85년 일본 만이었던 니케이 지수가요. 89년 버블 경제 끝일 땐 약 4만에 가깝습니다. 4배가 올랐죠. 한 85년도 저점 그리고 89년도 고점이니까 한 그냥 4년 5년 사이에 4배가 올랐습니다. 환율이 절상되면 주식시장은 오릅니다. 환율이 절상되면 주식시장은 올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앞으로 요게 위안화 차트인데요. 위안화가 절상되기 시작해서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면요.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주식은 대박 나겠죠, 그죠? 중국 주식은 대박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중국 주식 매수. 결론 나왔죠? 환율의 방향이 어디 한쪽으로 확실하게 갈 게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요, 통상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죠, 그죠? 니케이 지수 같은 거 4배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자, 중국 시장은 이번에 얼마나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원래 약간 좀 끼가 있는 증시였어요, 그죠? 이게 옛날에 보시면 이게 상해종합 차트인데요. 상해종합 차트인데 중국이 예전에 뭐 한번 올랐다 하면 6배씩 올랐던 그런 역사가 있는 어마어마한 차트입니다. 월봉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미국이 위안화 환율을 건드려서 위안화 강세로 가는 게 확실하고 강세가 세게 진행이 된다면은 진짜 중국 주식은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나라를 하나의 종목으로 보자면요. 예를 들면 미국이란 종목, 중국이란 종목, 한국이란 종목, 일본이란 종목. 예를 들어 중국을 이렇게 하나의 종목으로 보면은 중국이 지금 글로벌 시장의 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중국이 제일 많이 오를 거고요. 제일 강하게 오르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중국에 투자하시는 편이 좋겠죠. 타이밍상으로도 4월, 5월 미중무역 분쟁이란 재료를 가지고 마침 2달간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사실 가격적으로도 약간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지금 협상 타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내일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은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6월달 안에 중국 주식을 매집해 보겠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반드시 한 1, 2년 안에 대박 먹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요약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미중무역 분쟁의 숨겨진 본질은 뭐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다. 패권 싸움인데 결론은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미국이 승리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은, 사용하는 무기는 환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 같은 경우,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강세로 갈 수밖에 없고, 위안화 환율이 강세로 간다면 중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중 무역 분쟁을 하나의 투자의 찬스로 활용하실 분들은 중국 주식 매수하는 것을 강력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이었고요. 그럼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더 재밌는 내용과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